네 번째 발표입니다. 한신대학교에 있는 정혜득 선생님께서 그 화성성형 의계 및 발굴 조사에서 나타난 철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의 정혜득입니다. 이 주제는 뭐 신경환 선생님하고 전번에 이제 작업하다가 이제 조금 더 보강이 된 그런 주제이긴 한데요. 화성성형의계에 나타난 철물들을 좀 정리하고 혹시 거기에 문헌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제품들이 이제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게 있는가 그 얘기를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이 문헌 자료는 이제 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발굴품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여간 좀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조선시대 자료에서 이제 철을 생산하는데 정철이라는 용어를 계속 이제 사용합니다. 이제 어떤 이제 정철을 매끈, 정철 매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까 신경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재적인 용어다 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 같고요. 철광석이나 사철에서 이제 철계를 뽑아내는데 1차 정렬한 상태를 정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철을 기본으로 해서 강철을 만들어 나가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4단계의 강철, 추조, 정조, 추조 단계를 거쳐서 정정조인데 잘못됐습니다. 정정조 단계를 거쳐서 4가지 강도의 강철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문헌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화성석역소에서는 각 지방의 이야기에서 강원 정초를 이제 받아오는데 상납을 하라 해서 받아오는데 보통 이제 황해도, 강원도 그리고 이제 한양에는 이미 갖고 있었던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온 것 같고요. 아마 황해도나 강원도에서는 뭐 재고품이 없었으면 그 당시에 이제 재련을 해가지고 이제 납품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민간에서 갖고 있었던 사상들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량이 많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신경환 선생님 자료도 이렇게 있었는데 정철이 51만 근 정도, 강철이 6천 근 정도, 그리고 추조 철물이 2만 6천 근, 정조 철물이 8천여 근, 그리고 정정조 철물이 2천여 근, 그리고 수철은 이제 이 46군 이렇게 좀 상당히 적죠. 이제 주조품이 별로 없고 정철을 이용해서 어떤 못을 만든다든가 어떤 도구를 만든다든가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정철을 갖고 와서 그냥 바로 이제 어디에다 부착하거나 사용하는 그런 것은 많지 않고 그렇게 썼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다시 이제 강철로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들에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이 표상에 드러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 그러니까 화성성의 의계의 장점은 이제 가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1.3푼에서 1.6푼 정도 뭐 지금 환산 가치를 제시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상대 비교표가 있으니까 강철이 거기에 비해서 이전 약 0.7전에서 0.4전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니까 이게 그만큼 품이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조도 그 역시 더 높은 단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종조 철물 같은 경우는 3전 8푼 4리니까 정철 1전 3푼짜리에 비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그런 가격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고가로 이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을 살 때 가장 많이 쓰는 도구는 중갈에 곡괭이, 넓적괭이, 삽 같은 도구입니다. 성역에 맨손으로 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필요한 곳에 잘 놓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황해도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 다 물품을 다 지방에다가 배정을 해서 받아오는데 황해도 같은 경우 중갈에 400자루, 곡괭이 200자루, 넓적괭이 330자루, 삽 330자루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주문이 오면 거기에서 아마 가명이나 병영 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에다 실어서 화성에 이제 지금 화성시 남양 구포 쪽에 포구에다가 옮겨오면 그것을 화성에서 받아서 이제 옮겨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비용은 이제 공곡으로 이제 회감 경비 처리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황해도도 이제 자기 혼자 관할 여러 군현에다가 일부 몇 개씩 또 다 배정을 해줬는데 되게 이제 많으면 30개, 적으면 4개에서 뭐 8개 정도 이렇게 배정들을 해서 골고루 만들어서 보내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건 재고품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던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청도에도 배정이 됐는데 충주도 한 8개 군현에 골고루 이제 좀 큰 고을에는 좀 많이, 작은 고을에는 적게 해서 배정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문에 부착하는 철엽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이제 정철을 그냥 그 사이즈에 맞게 바로 이제 두드려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이 많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규격에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투입된 야장을 보면은 야장이 8명, 연마장이 10명, 취로군 8명, 타조군 38명. 이 사람들이 이제 2860편을 성주니까 1360편을 만들어서 성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시대가 아직 어떤 규격품을 정해놓고 그 사이즈에 그대로 어떤 틀을 맞춰서 주물 작업하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할 텐데 이걸 단련하는 단야 작업을 통해서 이런 것도 이제 일정한 크기로 맞추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여닫는 데 필요한 것이 이제 화금과 화금인데요. 이제 화금은 이제 성문 나무 문짝에다가 그 마찰이 일어나는 곳 그 부위에 이제 신발 신킨 듯이 부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금이라 했고, 화금은 거의 바닥에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에 이제 시공하는 그 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지돌이를 또 문지돌이의 장부를 보강을 해보시는 새 장부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특수한 도구인데 이런 것도 이제 주물로 하는 것보다는 다 단련을 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물쇠인데 이 자물쇠는 사실 펴가지고 어떤 철판을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모양 만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주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 강철로, 철로, 종철로 가지고 만든 것으로 나와 있어서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일반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물쇠, 열쇠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청동, 백동 뭐 이렇게 여러 동이 들어간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 화성성역에서는 정철을 갖고 만들었다고 하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승관 선생님 그 발표에서도 잠깐 소개가 됐는데 강철 제작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궤의 철탄식이라든가 뭐 강철 제작식이라든가 이런 용어들로 이제 나오긴 하는데 다른 의궤에서는 추조, 정조, 정종조 이런 네 단계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이제 19세기 쪽으로 가면은 추조, 정조, 정정조 이 세 단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사회 발전 단계를 이제 보여주는 용어이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추조 같은 경우는 열철, 정철에다 열철을 더해가지고 다들 그렇지만 이제 수량이 3량 5전, 한 근에 3량 5전을 비율로 환산을 좀 해봤더니 1대 0.218 뭐 이 정도 나오고요. 정조는 5량 5전이 섞여 들어가서 1대 0.343 이렇게 나오고 정종조도 1대 0.343 똑같은데 정종조의 경우 탄이 8승 1도 5승으로서 거의 2배 이상, 2배 정도의 탄이 더 소요되는 걸 봐서 아마 이제 열량이 더 필요해서 고열에서 오랫동안 종종 두드리는 작업을 해가지고 강철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철의 근당 가격이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전 1푼에서 3전 8푼 사리까지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추조로 하는 것도 어떤 강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도구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몽둥이, 쇠몽둥이죠, 쇠몽둥이 이런 거하고 지렛대로 쓰는 걸 지네라고 했고요. 돌 뜨는 데 쓰는 부석정이라고 해서 돌을 암벽에서 돌을 이제 채취할 때 쓰는 못을 이제 이야기하고 비김새라고 하는 것은 좀 옆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용어만 이렇게 있고요. 정조 철물로 제작되는 것은 작두, 칼날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조 철물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정조 강도로 따지면 최고에서 바로 밑에 등급이니까 상당히 이제 강한 쇠들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작두, 도끼, 날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정조 이상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강철 철물로 이제 봤을 때 추조 철물로 이제 만든 것들은 되게 이제 못이 많은데 아마 이제 성벽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고 성벽에 이제 각종 시설물 만들 때 목조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졌고 그 목조 건축물마다 완전히 이제 나무만 가지고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는 이제 못들이 사용되는데 그 거기에 들어가는 못들을 추조 철물로 이제 많이 했고 필요에 따라서 뭐 세자 즉 한 90cm 좀 넘는 그 정도 못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치 각 길이로만 하고 길이하고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실험을 할 때 이 무게만큼 그 정철을 가지고
이 길이만큼 못을 이제 쭉 늘려서 빼면은 아마 이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못이 많고, 그 다음에 대문에 큰 고리새 같은 거, 뭐 사슬, 뭐 이런 것들도 추조철물로 이제 많이 만들었다. 그 수문에도 이제 지금은 화성에는 그 수문 안에 이제 침입 방지용 이런 시설이 다 제거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도 이제 많은 철물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고리새 정도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조철물은 내치, 못,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팔치목, 세제에서 팔치목까지가 추조철물인데 비해서 정조철물은 내치 오픈 못에서부터 이 두치 세금못, 이게 약간 정조철물의 못은 정조로 만든 철못들은 좀 사이즈가 작아졌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견마대라고 하여서 이것도 쇠못을 갖추는 것들, 다들 이제 오리목, 못 같은 것들이 다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 것들을 여기서 많이 이제 정조해서 만들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정종조 철물을 보시면 두치못, 앞에 이제 정조 철물보다 더 작은 못이니까 이것은 아주 요즘 사이즈로 보면 두치니까 한 6cm 이하 에서 뭐 한 1.5cm, 뭐 2cm 그 정도의 작은 소규모 철물들인데, 이것은 어떤 조각용이라든가 어디에 이제 조각용 못을 정 같은 것을 이제 많이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새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정을 길이를 비교해 보면은 추조강철은 5치에서 세자, 정조강철로는 2.5치에서 4.5치, 그리고 정종조강철은 0.7치에서 2치, 이렇게 소형 정을 만든 것으로 볼 때 강도가 높을수록 크기가 작은 철물을 제작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가격도 역시 정종조 철물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 그럼 철 자체의 단가라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이것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소요되는 인건비의 증가, 이것이 이제 더 큰 요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문헌에 기록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곳들이 많지는 않은데, 화성 행궁지가 대표적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주변으로 몇 군데 발굴을 하긴 했으나, 거기에서 이제 만족할 만한 어떤 철물이 확인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부터 4차까지 나온 화성 행궁지 발굴 조사 보고서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끝이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닳았거나 그러면서 정확한 제조 당시에 그 정확한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이게 대략 지금 남아 있어서 좀 양호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서에 올려놨는데, 보면은 대개 6치에서부터 3.3치 반짜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남아 있고, 아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비하고 두께로 봐도 대개 1cm에서 왔다 갔다 전후에 못들을 이제 만들었다 하는 것을 1차 행궁조사에선 이야기했고,
2차 때는 더 숫자가 적어서 3개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5치 오픈, 3치 오픈, 2치 오픈.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정조 철물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행궁지 발굴 조사에서도 철정이 철정하고 꺽쇠류들이 있는데, 근데 이 발굴 조사에서 나온 이 꺽쇠 같은 경우가 과연 그 화성 성역 당시 건지 나중에 수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 들어갔던 것인지 그것을 이제 확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철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역시 6치 반, 4치 뭐 이 정도 되니까 역시 이것도 정조 철물에 로 만들어진 철정들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발굴에서는 출토 철물이 거의 이제 한 점 정도만 이제 보고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잔존품입니다. 그래서 잔존 길이가 뭐 13.7cm, 두께 1cm 이 정도인데 다 이제 방형, 모든 철정은 방형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 특징적으로 이제 이 화성성역 의궤에 나오는 그런 이 제품이 발굴조사로 확인된 것은 이제 거의 이제 모타라 정도인데 그것도 역시 원형에 가까운 것은 많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지금 제 주제가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정혜득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의 현남주 선생님께서 토론을 실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의 현남주입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굴조사에서 실제로 출토된 철물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게도 최근 들어서 수원 화성 내부에 대한 학술조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궁지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요. 이후에 별주, 그 다음에 지금 올 2020년에 저희 연구원에 의해서 이제 하남지, 북지 발굴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내부의 소규모 각종 부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자료들이 수집이 된다면 다양한 철물들의 모습이 아마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출토된 철물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발표자께서는 이제 화성 성역 의궤에 나오는 각종 철소재의 기록과 그리고 행궁지 발굴조사에서 나온 철물에 대해서 다양한 모든 자료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토론자는 발표자의 그 내용에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이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아까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원고에 있는데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발표문에 1794년에서 1796년 화성성역 기간에 화성성역에서 당시에 청에서 수입된 고금 도서 집성 등의 자료를 통해서 중국식 노의 장점을 받아들여 노시설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금 도서 집성의 이전의 노시설과 그리고 이후에 변화된 노시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이 부분을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성 성역 과정에서 각종 철제를 생산하는 과정은 축성, 돌을 쌓는, 채성을 쌓는 축성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최근 이제 수원 남수동, 화성 내부에 있는 수원 남수동 37-3번 유적에서 이제 수술,
생산하는 이제 가마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화성 성역과 연관돼서 이제 내부에서 숯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화성 내부에서 이런 철물을 제작하거나 숯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록된 문헌 자료나 각종 고지도에 이런 숯을 만들었던 공방이나 이런 장소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남주 선생님께서 요 토론 이후에 종합 토론 때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다 답변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추정 가능성인 건데요. 예, 화성 성역을 1794년에 하기 전에 고금도성 집성이라는 책이 1777년에 이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된 책을 한 10여 년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이제 보강을 하는 그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 대략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거중기, 다수하는 정형이 뭐 설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거중기를 만들 때 고금도성 집성에 있는 거중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을 좀 개량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새로운 자료를 우리가 좀 뒤늦게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받아갖고 각종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제 분석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철과 관련돼서도 이전과는 다른 용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식 어떤 제철과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식의 방식이 우리 전통 방식에 지금 결합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화성에서 이제 처음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변했나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뭐 어떤 뭐 그림 자료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용어적인 측면에서 중국식의 용어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봤고 그 화성 이후에 다시 또 19세기 가면은 또 이제 더 발전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19세기 종조 시대 이후에 화성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도 중국에서 대량의 지금 책들이 계속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입된 자료들 가운데 제철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순조대만 해도 약 몇십 년 이후에 만들어진 그 의궤들의 상당히 높은 기술력으로 기술적 발전을 보여주는 그런 변화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중국의 영향이 아무래도 컸다. 그 정도의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이라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철제류들을 이제 제작, 수리하거나 하는 그런 담당 관청이 만들어지죠. 이제 전체적으로는 성역소인데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그런 대장장이들을 모여 있는 조직, 그것을 보통 노야소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노야소 조직에서 각 일정한 지점을 설정을 해서 주문이 들어온 요청이 들어온 어떤 물품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화성 내에 어디에서 이제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곧 이제 계속 발굴 조사가 성내에 이루어지면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노야서에서는 이제 수술
이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근데 이 수술 주로 이제 성 안에서는 생산하기 어렵죠. 그 나무가 많은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대개 이제 외곽 지역에 뭐 보통 이제 숲가 많은 외곽 지역에 배치해가지고 나무 많은 곳에서 벌채해가지고 바로 이제 조금 말렸다가 바로 만드는 그런 작업 방식을 하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외지에서 수입을 해오죠. 강원도 뭐 전라, 강원도나 황해도, 충청도 이쪽에서 수술 대량으로 이제 받아서 그럼 그걸 가지고 아마 이게 숱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수 상태가 다 온전한 상태로 나온 게 아닐 테고 그러면은 그것이 다 이제 먼지가 돼서 다 썼으면 다 날아갔을 테니까 예, 그런 흔적이 많은 것들 아마 그 장소가 생산했던 것보다는 아마 오히려 그쪽이 이제 노여소 같은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안에서는 공사 중인 그 현장 바로 그 옆에다가 대장장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이제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보면은 그 자료상으로도 약간 외곽 지역들에 이제 그런 작업장이 설치됐던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내부에서는 주로 그리고 뭐 기와 굽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죠. 광교산 지지대국에 넘어서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오고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물을 제작하는 노여소는 약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약간 성 안에보다는 성 바깥에 한 1, 2km 안쪽에 작업장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남주 선생님 뭐 더 추가로 질문하시거나 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닙니다. 뭐 현재 발굴조사에서 나온 철물의 수량이나 이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발표 선생님의 그 대답에 만족합니다. 네, 고맙습니다.